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타 신호 집중 연구 시간으로, 장타 신호가 자주 나오는 마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장타 신호, 매수나 매도 신호가 장중에 출현하는데요. 아무 자리에서나 출현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어떤 룰에 의해서 특정 마디가 근처에서 출현하는 빈도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따라서 그 원리를 알면 진입자리도 매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요, 매일 매수 파동과 매도 파동에, 그쵸? 순환되는 흐름인데요. 따지고 보면 시장의 중심선이 18567인데요. 시장에서 중심선을 장악한 세력이 힘이 세면, 그쵸?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중심선을 장악하는 힘이 약하면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심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먼저 마디가 이름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합시다. 자, 노란 선은 메인 중심선이고요. 파란 땡땡이는 상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윗상자, 위로 가는데 한 번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중심이고, 빨간 실선은 전고중심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전고중심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장타 신호가 출현했을 때는 거의 매수이기 때문에 중심선 위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보통 눌림목은요, 그쵸? 중심선 근처에서 팔고려 상중심, 그쵸? 아니면 상중심부터 전고중심, 요 사이에 거의 마디가가 눌림목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하프 눌림목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면은 어떠한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을 때는 거의 10중 8구 우리의 진입자리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 아니면 요 구간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매도장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중심이 16033인데요. 그쵸? 중심선, 그쵸? 중심선을 지키다가 매수세가 졌어요. 졌기 때문에 시장이 아래로 많이 빠지는 흐름이죠. 자, 마디가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노란 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중심선이고요. 이 하얀 땡땡이는 뭐냐면 하중심입니다. 시장이 아래로 가는데 한 번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하중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 파란 실선은 전저중심입니다. 보통 전저가를 깨면서 시장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파란 선은 전저중심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자, 이 차트에서 보면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죠. 그래, 매도라는 이야기는 중심선 아래에서 시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을 때는 10중 8구 중심 아래에 마디가가 어딥니까? 자, 중심선부터 하얀 땡땡이부터 파란 실선, 요 구간이 결국에는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떤 마디가이면서 우리가 진입자리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 하프 눌림목까지 제가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마디가를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중심선부터 요 근처가 어떤 매도의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매수의 경우는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중심선부터 요 근처가, 그쵸? 어떤 매수의 타점이 되는데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중심선은 아무리 매수 신호가 나와도 이 빨간 선 위에서 잡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또 매도의 경우는요. 자, 아무리 시장이 하락장이라도요. 이 파란 선 아래에 따라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요. 구체적인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했을 때 차트의 모습을 좀 여러 개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으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이날 시장 보면 16시 21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중심선 위에서 노네요. 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의 눌림목은 중심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에 형성된다. 근데 신호가 출현됐을 때의 중간 마디가가 14766이니까 14766 매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여기서부터 날아간 거죠. 한 박스, 두 박스 반 이상은 매수 파동이 나왔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3일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타 신호가요, 장중에 출현하는 경우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좀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종가 부근에 장타 신호가 어떻게 형성돼서 끝났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동이 오전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날은 새벽 3시 반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어요. 메인 신호가 9시 50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 구간이 이날 시장의 중심선 14993입니다. 내가 만약에 째리고 있다면 14993 돌파할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을 때 제가 눌림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구간에서 여기하고 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만한 게 15005, 그쵸? 그게 안 잡히면 15016. 요 구간이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할 때 어떤 가장 좋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시장은 자, 한 박스 나왔죠? 두 박스까지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근처에 들어가서, 그쵸? 한 박스, 두 박스, 편하게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국장이 열릴 무렵이 되니까 다시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오고 메인 보조단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자, 신호가 나왔을 때 구간을 잘 보시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되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최고로는 빨간선, 그 아래로는 중심선까지 요 사이에서 보통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눌림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자 10시 45분이 되니까 얘가 5분 봉이기 때문에요. 봉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에서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벌써 15040을 돌파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왜?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15040은 뭡니까? 초저녁에 흘러내렸던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40 매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쭈삣쭈삣거리고 간보다 보면은 파동이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다 놓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을 때는 중심선부터 빨간 선까지가 어떤 매수의 영역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원칙을 고수했다면 15040 매수, 그리고 나서 시장은 뭐 한 박스, 두 박스, 세 네, 다 6박스 날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9월 6일 보니까 12시 5분이 되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중심선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보니까 매수 신호가 나와서 보니까 초저녁에 저항받았던 자리가 하중심 15510이잖아요. 그쵸? 15510을 갖고 자꾸 지지하잖아요. 아, 얘는 싸가지가 있네. 가만히 보니까 중심선 536을 툭툭 건드리면은, 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나의 눌림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15536, 그 윗단 15549 아니면 15556이 돌파할 때까지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매수의 어떤 영역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그 위로, 자, 1556이 찍고 15587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두 박스가 나왔는데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15536에 진입하고요. 누구는 중간마디 15549에 들어가고 이거도 관계가 없습니다. 매수의 영역에서 들어가서 나는 내가 먹을 만치 최소한 한 박스, 두 박스, 한 박스, 두 박스면 챙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10시 50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죠? 매수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라면 요 근처가 눌림목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후다닥 하고 여기 살짝 건드리고 파동 나왔는데 아마 안 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오잖아요. 그렇죠? 중심선 15281을 지지하고
15311, 15296.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매수의 눌림목은 장타 신호가 출현했을 때 대부분 상중심에서 위로 중간마디 하나, 아래로 중간마디 하나, 요 구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1호 296은 못 들어갔더라도 1호 311 매수해서 여기서 한 박스, 두 박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 되겠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9월 11일 차트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장타 신호가 매수로 형성됐으면 거의 초저녁장은 매수장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면 수익을 좀 편히 준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이날 보니까 새벽 5시 거의 20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 나서 아침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매수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뚫라 안 뚫라를 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10시 48분이 되니까 생뚱맞게 중심선을 치면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가 맞다면 배운 대로 그렇죠? 장타 신호가 현재 매수 유지 상태고 보조 메인이 매수라면 눌림목은 어디입니까? 이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오면은 15308 볼까요? 내려오면 15308 또 내가 좀 기다리고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5308이 아니고 15319를 뚫고 지지되나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볼게요. 보면은 자 15319 주잖아요. 그렇죠? 자, 15319 두 번 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329만 뚫으면 날아가겠구나. 왜? 장타 신호가 매수 유지 상태니까. 볼까요? 근데 여기서 내가 15319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잡았어. 그러면 나의 유럽장 때 15329 돌파할 때 양봉 뚫을 때 쫓아가야 되겠죠. 볼게요. 자, 여기네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바로 찌르르륵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한 박스 반, 뭐 두 박스 세 박스 나왔겠죠. 이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장타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못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진입 자리가 후져서 그러는 거예요. 막 가면 불나방처럼 막 여기 따라잡고 막 이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장타 신호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묻다 신호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타 신호가 한번 나오면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지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이 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9월 13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지표가 발표돼서요. 위아래 흔들고 11시 35분부터 이제는 정리가 돼서 시장이 가는데 장타 신호가 매수니까 일단 나는 중심선을 지지해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내가 만약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타점은 매수이기 때문에 15567, 15555 사이, 요 사이입니다. 그쵸? 어디까지 올진 몰라요. 낚시질 하려면 54이고 나는 그냥 중간 마디에 들어가면 155고요. 나는 그냥 15567 돌파를 따라갈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자, 54에 지키고요. 자, 5 뚫고 이제 567 뚫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죠? 위로 가겠죠. 한 박스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위상은 제가 그랬죠. 매수도 이 빨간 선 이상에서 잡는 거는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쵸?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뭐 아래에서 많이 주는데 모터를 여기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자리 다시 1호 542, 1호 55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제 흔들고 나서 지 갈 길 찾아서 어디까지? 두 박스 갔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박스 반, 뭐 둘, 뭐 이런 식으로 왕창 매수로 날아갔습니다. 자, 9월 2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통 장타 신호가 초저녁에 출현하면요. 방향만 맞으면 쉽게 100틱, 150틱 수익을 주는데요. 미국장이 열려서 장타 신호가 출현하면 조금 많이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간의 융통성도 좀 필요하고요. 인내력도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이날은 12시 5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배운 대로라면 매수의 눌림목은 빨강부터 중심선까지인데 중심선이 안 올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당일 마디 그쵸? 상중심이죠. 766이나 아니면 그 윗단 7, 8일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 795는 눌림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간은 따라가도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했을 때 인접한 자리가 795 바로 아랫단이기 때문에 장타 신호가 나왔으니까 795를 뚫으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795, 781, 766 요 라인에서 일단 진입을 하고 나서 버티기 했다. 가정을 하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뭐 새벽까지 쭉 날아가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0월 2일도 보니까 전날 새벽 5시 25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하고 땡 하자마자 다 매수였어요. 그쵸? 뭐 국선 왜 해? 이거 해야지. 그쵸?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중심이 1493이니까 93이만 지지하면 눌림목이 배운 대로라면 이 구간에 여긴데 뭐 8시 반에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애따 모르겠다. 여기죠. 제가 그랬죠.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했을 때 눌림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쵸? 현재 구간에서 만만한 게 14963입니다. 그쵸? 14963. 버팅기기에서 여기서 한 박스가 일단 나왔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유럽장이 열릴 2시 반이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장타가 매수니까. 기다렸다 딱 보니까 싸가지가 있게 중심선을 지지했어. 중심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위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매수로 바뀔 때 또 그렇다 보면은 아까 14963에서 그쵸? 초저녁 파동을 줬는데 14963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렸으니까 얘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14963을 돌파할 때 눌림이 되겠구나. 그쵸? 그 개념이죠. 볼까요? 자, 14963이네요. 그쵸? 장타 신호가 매수일 경우에 눌림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높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14947에는 못 들어도 14963 정도에는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뻥뻥뻥하고 한 박스 이상 더 파동 나왔고요. 자, 그리고 미국장이 열리니까요. 11시 25분이 되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는데, 그러면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으면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의 중심선 14931을 지지하나 잘 보셔야 되고요. 미국장이 열리고 장타 신호가 출현하면 많이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연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보면, 중심만 깨지면 꼬리 달고 자꾸 들어올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장타 신호를 믿고 따라 한다면 중심선에 못 들어가서도 최소한 배운 대로 장타 신호, 매수 신호가 출현했으면 눌림목이 중심은 안 되더라도 그 윗단 14963이나 14947 일단 물리더라도 버텨보자.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박스, 두 박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한 박스, 두 박스, 한 박스당 80틱만 계산해서도 순간적으로 거의 160틱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3시 12분에 일단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 몇 개 봤더니 대충 돌아가는 판을 알 거 아닙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을 때는 보통 요 라인에서 눌림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 미국장이 열려서 시장이 세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눌림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 구간에 마디 자리에 진입한다. 이런 겁니다. 자, 다만 이날은 이제 오후 3시기 때문에 3분봉을 본 거죠. 중심선을 지키고 장타 신호가 매수야. 얘네들도 다 매수야. 그러면 만만한 눌림목이 어딥니까? 중간 눌림목. 14997. 한 박스 반.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의 흐름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자, 16시 21분에 장타 신호, 매수 신호 나왔고요. 시장 중심선 위에서 놀고요.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눌림목은 여기나 여기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개인차에 따라서 혹시 877에 매수해서 물렸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게 862 지지하는 걸 보고
따라갔으면 요 구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일단 1486이 877 매수. 초저녁 파동 크게 먹지 말고요. 한 박스 먹으면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반 박스, 한 박스 반이 되는 거고요. 또 뭐 877에 들어갔으면 이 구간에 들어가서 마음고생했지만 신호 보고 버텼으면은 한 박스 정도는 수익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시가 넘으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선 뭐 847 위에서 놀고요. 자, 우리가 눌림목 중에서 마지노선이 빨간 선이라고 그랬죠. 14908인데요. 근데 장타 신호가 거의 14908을 뚫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마지노선이지만 얘는 우리가 따라가도 된다. 이게 센스죠. 그럼 14908에 진입했으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1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23시 15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는데요. 신호가 출현될 때 모습을 한번 보면 자, 이 구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눌림목의 마지노선은 15240입니다. 그 위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출현됐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240을 손절가를 보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장타 신호를 갖다 따라 한다면, 그렇죠? 그 이 구간이 되겠죠. 256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쫓아갔으니까 짧게 먹고 나오겠다. 한 박스나 한 박스 반. 그럼 1호 316까지 간 겁니다. 특히 마디가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남색 땡땡이는요. 어지간한 장에서 최고점입니다. 매수한 사람들이 최고로 팔고 싶은 자리가 이 남색 땡땡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유연하게 들어갔다면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했을 때 따라갔으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나 그 윗단에 청산하는 게 좋겠고요. 이거저거 못했어. 그럼 기다려야죠. 죽어라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자 여기네요. 240하고 그 아랫단도 왔어요. 그쵸? 여기죠. 그럼 이 겁나는 구간에는 못 들어갔다면 240 돌파하고 양봉 나올 때 내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파동을 봤더니 다시 1호 316까지. 그럼 여기서도 운 좋게 내가 했으면 최소한 한 박스 반 이상은 매수 파동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월 2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조금 전에 패턴과 거의 동일하죠. 자, 1시 5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빨간 선부터 노란 선 사이가 눌림목인데 장타 신호가 출현한 게 그쵸? 이 파란 땡땡이 근처잖아요. 상중심이기 때문에 뭐 요 자리나 요 자리가 가장 좋은 거고요. 아니면 자, 이 14776 전고 중심 요 눌림목은 눌림목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임박해서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됐으니까 뚫고 갈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14776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박스 두 박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색 땡땡이는 매수한 사람들이 최고로 청산하고 싶은 자리가 14837입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청산해도 큰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30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8시 55분에 장타 신호 매수 신호 나왔고요. 시장의 중심은 14306입니다. 자, 이 매수 신호가 맞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매수의 눌림목은 이 구간이 되는데요. 그렇죠? 벌써 이 구간은 건드리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되겠죠? 그 윗단 마디 자리가 어디입니까? 14330이잖아요. 14330 매수. 손절 150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벌써 한 박스 14354까지 나왔고요. 버팅기기 하고 욕심을 냈다. 가정에서 보면 그 윗단. 그쵸? 그럼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그러면 파동이 거의 150틱 정도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타 신호, 매수 신호가 출현했을 때 자주 나오는 마디가와 또 그 근처에서의 눌림목 잡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시장이 레귤러적으로 움직였을 때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 미국장이 열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지표가 발표될 때는 순간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을 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표 발표 전이나 발표 후 이럴 때는 한 템포 늦췄다가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